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내믹스가 추진 중인 터키 알타이 전차 부품 공급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에 국방 및 외교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르딕 모니터즈에 따르면 훌루시 아카르 튀르키예 국방장관은 최근 튀르키예의회에서의 국방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알타이 전차와 피르티나 자주포용 엔진과 변속기 시스템의 공급이 어렵다면서 튀르키예는 미국 측의 엔진 공급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대화가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언론은 지난 9월에도 튀르키예 정부가 미국에 위치한 랭크 아메리카의 넬리슨 트랜스미션과 재정 조건에 동의하고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아카르 장관은 터키 정부가 피르투나 자주포와 알타이 전차용 엔진과 변속기 시스템 해외 조달에 다방면의 노력을 했다며 불행히 이 과정에서 특정 외국에서 세운 장벽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독일이라고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언급된 외국은 독일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알타이 전차가 독일 엔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다른 엔진의 적용은 디자인 변경 등을 수반하는 문제여서 알타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는 독일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군사 개입에 대해 독일 정부가 비공식적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지난해 예산 청문회에서는 알타이 프로젝트를 통한 터키 자체 전차 생산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타이 프로젝트는 전자명령 및 제어 시스템과 120mm 총 및 장갑차를 포함하는 튀르키예 최초의 전투용 전차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터키의 엔진 및 변속기 수요는 전차뿐만 아니라 피르트나 자주포에도 해당합니다. 터키 지상군은 국경작전에서 시리아에서 화력을 입증한 알타이 전차와 피르투나 자주포 및 포병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한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까지 고려했으나 독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터키의 국방조달기관인 SSB의 이스마일 데미르 방위산업총장단은 지난 9월에 국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알타이 전차의 프로토타입에 한국산 엔진을 통합하여 진행 중인 테스트를 수행한 후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엔진 시스템을 알타이 전차에 통합했으며 시험을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데미르 단장은 한국산 엔진이 알타이 전차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말하며 수정해야 할 몇 가지 작업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피드백은 긍정적이고 알타이 전차의 대량 생산은 2023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는 한국과 파워팩의 대량 생산을 협의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이스마일 데미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테스트에는 독일산 변속기가 사용되었으며 한국산 변속기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변속기를 통합하려면 테스트 기간이 약간 연장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이며 한국산 파워팩이 알타이에 통합된다면 알타이는 2년 안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한국산 파워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튀르키예는 자체 엔진인 바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바투는 1600마력의 한국산 엔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카르 장관이 이번에 미국 업체와의 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주에 전력해온 한국 업체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튀르키예 언론들은 지난 9월에도 튀르키예 정부가 미국에 위치한 랭크 아메리카의 넬리슨 트랜스미션과 재정 조건에 동의하고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랭크 아메리카의 넬리슨 트랜스미션은 독일 기업인 랭크사가 미국에 세운 랭크 아메리카와 미국의 엘리슨사가 만든 합작회사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미국 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딕 모니터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엔진과 변속기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개발한 파워팩이 알타이 전차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솔루션 개발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조차도 한국산 엔진보다는 초기 알타이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독일산 엔진을 선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가 미국에서 파워팩을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는 지난 6월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6월에 국영군사공장 및 조선소 기업회의에 참석한 무신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은 알타이 프로그램 시행을 연기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독일이 파워팩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며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튀르키예 국내 엔진과 변속기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대체 부품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과의 협상도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엔진도 변속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알타이 프로젝트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패 혐의와도 연관되어 있어
튀르키예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타이 전차 파워팩 제조사인 BMC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현금 부족 및 부패 의혹으로 인해 튀르키예산 파워팩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미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오토카르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갑내기 사업가가 소유한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튀르키예 내에서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18년에 튀르키예 국방부는 오토카르의 제안을 거절하고 BMC와 알타이 프로젝트에 서명한 후 튀르키예 정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친척인 오즈투르크 가족이 소유한 트루코 콰타리 컨소시엄을 선택하자 에르도안의 지인과 친척이 알타이 프로젝트에 연루됐다며 튀르키예 야당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튀르키예는 한국산 파워팩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대안으로 미국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청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병합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나르이시킨 러시아 대외정보청 장관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병합을 위해 주민투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내각 개편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려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나르이시킨 장관은 러시아 국영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난민 수용, 미사일 오발 사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한 폴란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견해와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원은 1943년에 발생한 보리니아 학살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병합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싶어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이 시기에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병합이라는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내각 인사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려는 두다 대통령과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폴란드인들을 학살한 보리니아 대학살을 언급하여 폴란드인들을 화나게 한 전 주독대사를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두다 대통령은 이는 우크라이나 주권에 근거한 결정으로 항의할 생각이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옹호했고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 키예우를 방문해 양국 관계가 여전히 공고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오발 사건 이후 2주가 지나도록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것이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 폴란드 여론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민족주의자들에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병합을 노리고 있다고 부추김으로써 양국 간 견해가 다른 보리니아 대학살과 폴란드가 자국 내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몰아낸 비스와 작전 문제를 언급하여 양국의 역사적인 악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러시아의 이런 뻔한 수에 걸려들지는 의문이지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장관 인사에서 양국의 역사적 문제가 조명되고 있으니 이제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계에 금이 가면 러시아의 이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덧붙여서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부아슈추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번 인사는 좋지 않다. 이 결정에 기뻐하는 것은 본인과 러시아뿐일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그대로 되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